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9장의 두 번째 챕터 화학 결합 속의 열화학이라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화학 결합 속에서 열화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의 에너지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후에는요, 3번 영상을 미리 예고를 해드릴 텐데요. 3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본, 하버,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사이클, 그러니까 본 하버가 만든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화학 결합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수업에서는 결합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요. 이번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결합 엔탈피를 이용해서 화학 결합 속에 그 열화학, 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에서 배울 내용에 비하면 겨우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헤매기 시작하면 다음 영상은 더욱더 따라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챕터 6장 열화학에서요, 여러분들 열량계 그리고 헤스의 법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면 이번 수업 그리고 그 다음 3번 영상까지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으리라 보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순간에 열량계와 헤스의 법칙 그리고 플러스 엔탈피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면 이 수업을 멈추시고 앞선 6장의 수업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결합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합 엔탈피는요, 결합 에너지 그리고 결합 해리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됩니다. 개념적으로 결합 엔탈피는 기체 분자 1몰에서 특정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엔탈피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기체 상태의 분자에서 결합을 끊는 과정,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오히려 빠져나올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 화학 결합의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화학 결합의 과정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원자들 사이의 안정화 과정이 바로 화학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정해진 상태가 바로 분자라면, 분자에서 결합을 끊는 과정이라면 어떤 과정이에요? 결합의 과정이 반대인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결합 엔탈피는 결국에 양의 값이 되겠죠. 또한 결합 엔탈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결합 엔탈피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특정 결합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합을 해리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모든 화학적 설명은 화학 반응식과 함께 동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물질의 상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H2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H 가스와, 그러니까 원자 상태의 그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 두 개로 끊어놓는 과정입니다. 자, 물질의 상이 표시되어 있다는 말은 물질의 상이 다른 상이라면 역시 에너지 변화량도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자, 결합 엔탈피의 정의대로 기체 상태로 표현을 해야 되고, 결국에 쪼개져 있는 원자들도 기체 상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표준 상태에서 1몰의 H2를 기체 상태 H 원자 두 개로 해리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있었냐? 436.4kJ/몰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436.4kJ/몰만큼의 에너지가 이 반응 과정에 주입이 되면 H2 가스 1몰은요, 결국엔 2몰의 H 원자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른 분자들에 대한 반응도 결국에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역시 여기서도 엔탈피의 개념인데요.
만약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개수에 비례해서 엔탈피 변화량도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했어요. 화학 반응식에다. 그러면 엔탈피 변화량도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엔탈피 값은요. 결합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결합에 비해서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중,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결합은 더 단단해지고 그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죠. 따라서 결합 엔탈피가 커지는 겁니다. N2 가스 상태의 이 질소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합이냐면 삼중 결합입니다. 질소가 서로 3중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결합 엔탈피를 보세요. 941.4kJmol입니다. 굉장히 큰 엔탈피 값을 필요로 하죠. 무슨 뜻인가요? 3중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 값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엔탈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것도 역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만약에 반응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질소 원자 하나와 기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질소 원자, 기체 상태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N2 기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의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H0는 마이너스 941.4kJmol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두 개의 서로 같은 질소 원자, 기체 상태의 질소 원자 두 개가 있을 때 이 둘이 결합해서 N2, 기체 상태 N2, 1몰의 N2 기체를 만들면 941.4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제 이해됐죠? 결합 엔탈피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이해했으리라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건이 다르게 주어져 있고 이에 따라 결합 엔탈피 값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436.4kJmol이라고 되어 있지만 436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책에는 뭐 432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런 다른 값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결합 엔탈피를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닐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결합 엔탈피 값들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개념을 정리해서 풀어낼 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결합 엔탈피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더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다원자 분자 속의 결합에 대한 평균 결합 엔탈피라는 걸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H2O 분자를 주었어요. H2O 분자는 이제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죠. 이때 OH 결합의 엔탈피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서 OH 결합은요, 결국은 이 OH 결합과 여기 있는 OH 결합 두 개 다 동일한, 에너지적으로 동일한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단계에서 H2O에서 일단 H 하나를 떼어내고 OH를 남겨놓은 상태. 이때 엔탈피 변화량을 봤더니 502kJmol이에요. 다시 말하면 502kJmol만큼의 에너지가 주입되면 1몰의 H2O 분자를 H 원자와 OH 분자로 이렇게 해리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어낸 OH, 가스 상태의 OH 분자를요, 다시 H 원자와 O 원자로 쪼개는 데 필요한 엔탈피 변화는 다릅니다. 약간 작게 나왔네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 H2O 분자 전체에서 OH 하나의 결합 엔탈피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이 두 단계의 각각의 엔탈피 변화를 평균을 내면 돼요. 502 더하기 427 나누기 2 하면 464kJ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H2O 분자 안에 있는 OH 결합의 평균 결합 엔탈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원자 분자, H2O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원자 분자 속의 결합에 대해서도 결합 엔탈피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합 엔탈피를 알고 있으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수업에서 핵심입니다. 결합 엔탈피의 개념을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결합 엔탈피의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결합 엔탈피는요, 여러분들이 엔탈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엔탈피랑 똑같아요. 반응 엔탈피라고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생성 엔탈피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자, 결합 엔탈피를 알고 있으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에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상황을 줄게요. 반응, 어떠한 특정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주어지고 이때 반응 과정에서의 개에 출입하는 엔탈피 변화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미 열화학 챕터 6장의 열화학 챕터에서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방법이 무엇이냐?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열량계를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신신당부하면서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열의 출입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이거 같은 경우에 챕터 6장 열화학입니다. 여기에 4번 영상 열량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헤스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표준 생성 엔탈피 값들이 주어질 건데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반응 과정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양, 즉 엔탈피의 변화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자들이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분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결합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를 머릿속에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이제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한번 여기 화학 반응식을 적어 놓았는데요. H2 가스와 F2 가스가 반응해서 EHF 가스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때 엔탈피 변화를 한번 알아내 보라는 겁니다. 자, 이 반응을 보면, 자, 질문은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가 어떻고, 그게 엔탈피 변화량으로부터 이제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분자들의 결합 엔탈피입니다. 자, 오른쪽에 표로 주어져 있어요. 자, 불필요한 건 제가 지우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2 가스와 F2 가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돼야 되죠? H2 가스와 F2 가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부 다 끊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H 원자로 두 개가 있죠. H 원자 두 개와 그 다음에 F 원자 두 개. 정확히는 우리가 1몰이라고 합시다. 1몰의 H2, 1몰의 H2, 그 다음에 2몰의 HF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1몰의 H2와 1몰의 F2가 쪼개져서 총 2몰의 H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2몰의 F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스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에너지는 들어가나요? 빠져나오나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결합 엔탈피의 개념이죠. 자, 에너지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로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H2를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F2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여기에 주어져 있네요. 436, 그 다음에 154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436kJ만큼, 자, 1몰의 H2인데 1몰의 H2를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436kJ/몰에다가 1몰을 곱한 거죠. 따라서 436kJ이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F2를 기준으로도 플러스 154kJ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주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 H2와 F2 분자가 H 원자들과 F 원자들로 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는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물질은 결국에 EHF입니다. HF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HF 결합을 여러분들 만들었습니다. HF 결합을 몇 개 만들어요? 2몰만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결합시킨 거죠. 그런데 HF 결합을 만들어낼 때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면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HF는요, 결합 엔탈피가 뭘로 주어져 있어요? 565kJmol입니다. 다시 말하면 1몰의 HF를 결합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565kJ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1몰의 HF가 생성될 때는 565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개 입장에서는 자, H 원자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F 원자들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HF로 가는 상태, 즉 565kJ 곱하기 2몰의 HF인 거죠. 따라서 2를 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방출되어야 됩니다. 역으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2 곱하기 565kJ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제가 초록색으로 하얀색으로 표시하면 쪼개서, 자, 이렇게 해서 쪼갰고 다시 결합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때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수소는 436, 그 다음에 F2는 154였어요. 맞죠? 자, 154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HF는 생성되면서 2 곱하기 565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값을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44kJ이 되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HF가, 자, 이 반응식을 그대로 다시 복습하면 돼요. H2와 F2가 각각 쪼개져서 HF로 갈 때 544kJ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HF가 H2와 F2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더 낮게 그렸습니다. 이 에너지 차이가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544kJ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6장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관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챕터 6의 6번 영상을 복습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반응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표준 생성 엔탈피가 뭐였죠? 각 원소에서 각 원소로부터 1몰의 화합물을, 그러니까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소들이 있죠. 그 원소로부터 1몰의 화합물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표준 상태에서 생성시킬 때 에너지 변화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했습니다. HF라고 하면 이 표준 생성 엔탈피의 개념으로 그대로 적어보면요. 2분의 1 H2 가스와 그 다음에 2분의 1 F2 가스가 반응해서 1몰의 HF 가스 하나 만드는 겁니다. 1몰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자, 이때의 엔탈피 변화가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일반학 부록책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HF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자, H0, 델타 H0 F라고 써있고, 얘가 뭐냐면요. 마이너스 271kJ/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몰의 생성물을 만들어낸다고 했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그러니까 분모에 몰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 이 화면에서 주어져 있는 반응식은 어떤가요? H2 플러스 F2가 2HF입니다. 2몰의 HF를 만들어내요. 자, 표준 생성 엔탈피의 개념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2입니다. 됐죠? 따라서 1몰을 만들 땐 마이너스 271kJ니까 곱하기 2몰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42kJ이 됩니다. 어떤가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결합 엔탈피를 이용해서 계산했던 반응 엔탈피 변화 보세요. 마이너스 544kJ였죠? 이 값과 상당히 근사한 값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결합 엔탈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얻어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반응 엔탈피를 얻어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열량계를 통해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열의 출입을 분석해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얻어내는 방법. 자, 두 번째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법. 실험을 하지 않고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결합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과정의 그 결합 엔탈피의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 과정의 엔탈피 변화를 측정해내는 방법. 자, 그렇게 해서 구해내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 자,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이 개념을요,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면 풀이에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다음 연습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반화 교재를 보면요, 그 엔탈피 변화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 같지만 이 엔탈피 변화식을 계산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리액턴트, 자, 반응물의 본딩 엔탈피입니다. 본딩 엔탈피가 있고 그것들의 합에서 프로덕트의 본딩 엔탈피의 합을 뺀 값이 반응 엔탈피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개를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개가 있습니다. 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반응이랍니다.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물이 있고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요. 근데 반응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응물의 결합 엔탈피는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에너지를 의미하죠. 무슨 뜻이냐? 반응물을 쪼개야만 하는 엔탈피만큼의 에너지는 이 개의 전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반응물의 결합 엔탈피만큼은 플러스 돼야 되고요. 자, 생성물은 어떻게 되나요? 반응물을 전부 다 쪼개놨다가 이것들이 재조립돼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시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출된 전체 에너지를 보시는 것처럼 빼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연습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연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 다음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라. 뭐 여러 가지 기호를 쓸 수 있어요. 델타 H만 쓸 수도 있고 델타 H 리액션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표준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기호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결합 엔탈피 값은 여기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H2 가스하고요. 바로 F2 가스가 반응해서 EHF 가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Cl2만 바뀌었어요. HCl이랑 이 그 플로린이 클로린으로 바뀐 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H2 가스가 있고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개 안에 있는 H2 분자와 Cl2 분자예요. 1몰씩 있습니다. 얘네들을 결국에는 H 원자 가스 상태 두 개가 있어야 되고 2몰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몰에 Cl 가스 상태 Cl 원자 두 개 2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결합해서 뭐가 돼요? HCl 가스 상태 2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 과정은 뭐예요? H2와 Cl2의 결합 엔탈피만큼 어떻게 돼요? 흡열돼야 되는 겁니다. 흡수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리고 이 과정은 뭐예요? HCl의 결합 엔탈피만큼 어떻게 돼요? 방출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흡수되면 HCl이 H와 Cl로 쪼개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쪼개는 게 아니라 HCl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HCl 결합 엔탈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 결합 엔탈피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됐죠? 간단하게 이거 식을 계속 한 방에 풀어버리면요. 수소 같은 경우 436kJ이고요. 그 다음에 Cl2는 239kJ입니다. 1몰에 해당하는 엔탈피 값이에요. 결합 엔탈피 값입니다. 그리고 HCl 같은 경우는 427kJ/몰인데 2몰만큼이니까 2를 곱해서 427을 곱하고 빼주면 마이너스 179kJ이 나오네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엔 H2와 Cl2가 있고 HCl의 2몰에 해당하는 HCl 분자가 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에너지만큼 마이너스 179kJ죠? 그러니까 179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즉석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추가로 해볼게요. HCl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로 예상되는가? 자, 이게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죠? 표준 생성 엔탈피는 1몰의 화합물을 표준 상태에서 각 원소로부터 얻어낼 때 에너지 변화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얻어낸 반응식 보면, 문제에서 얻어낸 반응식을 보면 HCl이 2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몰에 해당하는 HCl을 얻어낼 때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179kJ였던 거예요. 따라서 1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2몰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몰당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89.5kJ/몰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이 곧 표준 생성 엔탈피의 거의 유사한, 근사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 HCl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대략 마이너스 92, 실제로는 마이너스 92kJ/몰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 엔탈피도 구하고 또 이로부터 반응 엔탈피도 구하고 또 나아가서 표준 생성 엔탈피도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열화학에서의 핵심이자 이제 열화학이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더 연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제가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이라고 해놨는데요. 실제로 개념적 어려움이 더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앞선 문제와 사실상 난이도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던 일반학 책에 여러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계산식, 공식인데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CF2Cl2라고 하는 이게 이제 프레온 가스인데요. 1몰에 이 분자를 만들어낼 때 반응식도 주어져 있어요. 자, 반응식을 보면 주의해야 될 게 CF2Cl2가 바로 개수가 1이니까 문제랑 일치하게 반응식이 적혀 있죠. 적혀 있지 않다면 개수를 바꿔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이때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보래요. 무슨 말이냐? 여기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대로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델타 H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결국 끊어야 할 결합은 뭐예요? CH4, Cl2, F2는 전부 다 끊어야 됩니다. 맞죠? 끊어야 될 결합에 대해서는 각각의 결합에 대한 결합 엔탈피가 어떻게 돼요? 흡수되어야 합니다. 더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CH 결합은 어떻게 돼요? CH 결합은 CH4 분자 안에 CH 결합은 4몰이 있습니다. 4몰이 있어요. 따라서 4몰 곱하기 CH 결합의 그 결합 엔탈피는 413kJ/몰이라고 하면 계산하면 1652kJ이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자, Cl2 결합 같은 경우에는 자 2몰입니다. 따라서 2몰의 Cl2 분자에 대한 결합 에너지는 239kJ/몰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478kJ입니다. 자, 이 값들은요, 결합 엔탈피 값들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주어져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F2도 끊어야 되죠? 근데 2몰입니다. F 얘를 끊어내면 2몰 곱하기 F2 분자의 결합 엔탈피는 154kJ/몰입니다. 자, 그러면 308kJ이 되고 여기서 흡수된 이 에너지 값들의 총 합이 2438kJ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개념 정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438kJ의 에너지가 뭐예요? 흡수되면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CH4 분자, Cl2 분자, F2 분자 1몰, 2몰, 2몰을 전부 다 원자 상태로 끊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걸 굳이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작게 쓸게요. CH4 가스, ECl2 가스, 그 다음에 EF2 가스가 지금 같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2000 플러스 2438kJ만큼 더해주면 흡수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C
4개 H 가스, 다 가스 상태예요. 가스 상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CL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F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물들을 들여다봅시다. 생성물들은요, CF2CL2를 보면 이 안에는 어떻게 돼요? CF 분자가 2몰입니다. 맞죠? 그러면 2몰 곱하기 CF의 결합 에너지가 435kJ/몰로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970kJ이고요. 그 다음에 CL2는 CCL입니다. 이 CF2CL2는 여러분 C를 중심으로 F가 2개, CL이 2개입니다. 따라서 얘 다 끊는 거예요. 그럼 CCL 결합도 2개 있으니까 CCL 결합에 해당하는 결합 엔탈피를 적용하면 339kJ/몰을 곱하고 계산하면 678kJ입니다. 자, HF 그 다음에 보면 여기 HF가 있죠? HF는 총 2몰이 만들어지니까 2몰 곱하기 565kJ/몰입니다. 그러면 1130kJ이 되고요. 그 다음에 HCl도 역시 2몰입니다. 2 곱하기 HCl이니까 2몰 곱하기 HCl의 결합 에너지는, 결합 엔탈피는 427kJ/몰이에요. 됐죠? 그럼 854kJ인데 얘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3632kJ입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 계산을 한 다음에 항상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632kJ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632kJ만큼을 만약에 주입을 시키면, 투입을 시키면 여기 CF2CL2, EHF, EHCl을 전부 다 쪼개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다 쓸게요. CF2CL2 가스가 있고요. EHF 가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EHCl 가스가 있는데 이 물질들에다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주입을 시켜서 플러스 3632kJ만큼 주입을 시키면, 흡수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지금 생성물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원자 상태로 다 쪼개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역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쪼개져 있는 원자들을 CF2CL2와 EHF, EHCl로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어떻게 돼요? 3632kJ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632kJ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가 바로 여기가 뭐예요? 델타 H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438 빼기 363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94kJ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1몰의 CF2CL2가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량이 바로 마이너스 1194kJ이다. 다시 말하면 델타 H는 마이너스 1194kJ이고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1몰의 CF2CL2가 생성될 때 어떻게 돼요? 1194kJ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된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연습 충분히 했으리라고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화학결합 속의 열화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결합 엔탈피, 결합 에너지라고도 하는 개념을 배워보았고요. 결합 엔탈피를 통해서 화학결합을 통해 생성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결국에는요, 답은 엔탈피에 있습니다. 자, 열화학 답을 다루면 무조건 엔탈피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즉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이번 수업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결합 엔탈피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반응 엔탈피도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엔탈피 꼭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열화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요, 화학 결합 속에서의 열화학에 대한 개념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격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늘 결합 엔탈피를 배운 것에 비하면 화학 반응 속의 열화학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본 하버 사이클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업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